골목길 구석진 곳,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동네에 반세기가 넘도록 자리를 지켜온 작은 자전거 수리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은 김씨 할아버지였는데 80세에 가까운 나이에 하얀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고 오랜 세월 근면하게 일에 온 탓에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리점은 번화한 대로에서 떨어진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낡은 간판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김씨 자전거 수리점이라고 삐뚤빼뚤 쓰인 글씨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온갖 종류의 공구와 자전거 부품들이 낡은 나무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기름 냄새와 고무 냄새가 익숙하게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김씨 할아버지는 가게에 나와 천천히 문을 열고 수리를 기다리는 자전거들을 닦으며 인내심을 갖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눈은 여전히 빛났고 자전거를 다루는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 할아버지가 낡은 자전거를 꼼꼼히 수리하고 있을 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작은 골목길 주변을 둘러보며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차가 고장났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김씨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만 수리하는데 혹시 차를 좀 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자전거 수리공이 자동차를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낡은 수건으로 손을 닦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차의 보닛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남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니 겉벨트가 끊어진 것 같네요. 다행히 응급수리는 해드릴 수 있어서 가까운 차고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요. 제 차를 망가뜨리면 안 돼요. 김씨 할아버지는 대답 없이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낡고 녹슨 렌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남자는 렌치를 경멸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낡은 도구로 제 차를 고치시게요. 남자가 비웃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얕보지 마세요. 이 렌치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이고 그쪽 생각보다 훨씬 믿을 만하답니다. 말을 마치고 할아버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능숙한 손으로 부품들을 빠르게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15분 만에 응급 수리를 마쳤습니다. 시동을 걸어보세요. 할아버지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그대로 따랐습니다. 놀랍게도 차 엔진이 부드럽게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눈으로 김씨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신 거죠? 남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낡은 렌치를 다시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수리점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남자는 목소리가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로 물었습니다. 거의 60년 됐네. 김씨 할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답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동차 수리는 어디에서 배우셨나요? 김씨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묘하게 빛났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그를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의자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네. 할아버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1965년. 그때 나는 20살밖에 안 된 젊은이였는데 차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넘쳤지. 420 외곽에 있는 작은 차고에서 자전거를 고치는 일을 하면서 가끔 오토바이도 손봤어. 힘들고 수입도 적었지만 열정 하나로 즐겁게 일했네. 그러던 어느 날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차고 앞에 멈춰 서더군. 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말쑥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지. 누가 좀 도와줄 수 있겠소? 그는 물었지. 갑자기 차가 멈춰버렸어. 나는 차에서 나와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로 손을 닦고 말했네.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어. 자네, 자동차 고치는 법을 아나?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 자동차 수리는 해본 적 없지만 한번 봐드릴게요. 남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네. 나는 차를 살펴보기 시작했지. 자동차를 다뤄본 적은 없었지만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재빠른 눈썰미로 문제를 금방 파악했어. 보니 겉벨트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지. 제가 응급 수리를 해서 차고까지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네. 나는 능숙하고 집중된 손놀림으로 짧은 시간 안에 수리를 마쳤지. 차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자 남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자네, 재능이 있구먼. 그가 말했지. 나는 황 교수라고 하네? 공대에서 자동차 기술을 가르치고 있지? 자동차에 대해 더 배우고 싶지 않나? 내 눈이 번쩍 뜨였네.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일 끝나고 황 교수님 댁에 가서 배우기 시작했네. 교수님은 나에게 자동차 기술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도 가르쳐 주셨지. 나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했어. 1년 후, 황 교수님은 나를 큰 차고에 소개시켜줬지. 거기서 나는 다양한 종류의 차들을 다뤄볼 수 있었네. 평범한 차부터 최고급 차까지 말이야. 시간이 흘러나는 차고에서 최고의 기술자 중 한 명이 되었어. 기술도 뛰어났지만 동료들이 포기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낼 수 있었지. 1975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내가 일하던 차고는 문을 닫게 되었네. 나는 나만의 작은 자전거 수리점을 열기로 결심했어. 비록 고급 승용차를 고칠 수는 없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지. 그것이 내가 자동차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네? 김씨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치며 여전히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야기를 곱씹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존경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던 태도. 사과드립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네. 젊은이, 인생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주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네. 남자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왜 자동차 수리를 계속하지 않고 자전거 수리점을 여셨는지 여전히 궁금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가게 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웠을 때 나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것을 깨달았네. 낡은 자전거를 수리하는 것도 고급 승용차를 고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야. 열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한다면 말이지. 남자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일어섰고 낡은 렌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 렌치는 황 교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네? 이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게 배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기념품과 같은 것이지. 남자는 렌치를 예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정말 보물이네요. 그때 남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자는 화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김씨 할아버지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게. 차고에 들러서 차를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받도록 하고 남자는 일어서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험이 풍부한 기술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김씨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난 이미 늙었네. 게다가 이 작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네. 때로는 행복이 지위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 있는 법이지. 남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김씨 할아버지. 오늘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김씨 할아버지는 다시 하던 자전거 수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맴돌았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나날들, 교수님이 기술뿐만 아니라 직업 윤리와 마음가짐을 알려주셨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너를 훌륭한 정비공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만 태도와 열정이 너를 위대한 정비공으로 만드는 것이네? 교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많은 자동차와 만났던 큰 차고에서의 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차마다 사연이 있었고 부자들은 자동차를 사치품처럼 여겼지만 택시 기사들은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동차가 고급이든 평범하든 정비공은 모든 차를 정성을 다해 꼼꼼히 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의 혼란과 함께 차고가 문을 닫았을 때 많은 동료들이 절망했지만 할아버지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기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 기술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리점을 열었고 열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매달린 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낡은 자전거를 끌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자전거가 고장났어요. 고쳐주실 수 있나요? 김씨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자전거를 살펴보자. 곧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체인이 빠졌을 뿐이네. 금방 고쳐줄게. 수리하면서 할아버지는 소년이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차에 관심이 많니?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소년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아해요. 나중에 자동차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김씨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년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구나. 내가 자전거 고치는 법을 알려줄까? 소년의 눈이 빛났습니다.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자전거 수리를 하면서 김씨 할아버지는 소년에게 자전거 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을 구별하는 방법,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소년은 열심히 귀 기울이며 열정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자전거 수리가 끝나자 소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얼마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내 자전거 수리 첫 수업이었다고 생각하렴. 하지만 내게 약속해야 한다. 이 열정을 항상 잊지 않겠다고. 소년은 눈에 기쁨과 고마움을 담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년이 기분 좋게 자전거를 끌고 가게를 나서는 모습을 보며 김씨 할아버지는 가슴속에 따뜻한 기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고급 승용차를 고치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열정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반 위의 낡은 렌치를 보며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황 교수님, 보이시나요? 저는 교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자전거를 고치지만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일에 대한 열정과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작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꼼꼼하고 성실하게 자전거를 수리했고 수리점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황혼이 드리워지자 김씨 할아버지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익숙한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침에 왔던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씨 할아버지, 남자가 아침과는 달리 훨씬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들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놀라며 종이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새 공구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게 필요 없으실 거라는 걸 알지만 제 존경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감동하여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하지만 내게 가장 큰 선물은 내 이야기를 통해 네가 교훈을 얻었다는 것일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성공과 돈에만 집착하고 삶의 다른 가치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변화하기에 늦은 때란 없네.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여정이지. 그들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남자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승용차가 사라지자 김씨 할아버지는 가게 안으로 돌아와 애정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가게에 있는 모든 도구,
모든 자전거에는 그의 기억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렌치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60년이라 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열정은 변하지 않았네. 그날 밤 가게 뒤편 작은 방 침대에 누운 김씨 할아버지는 과거의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황 교수님께 배우고 고급 승용차를 수리하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자전거 수리점에서 렌치로 오늘 만났던 소년에게 자전거 수리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김씨 할아버지는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이 어떻게 변하든 일에 대한 열정과 봉사 정신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열고 공부를 준비했지만 오늘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간판을 꺼내 매주 토요일 저녁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수리 무료 강좌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 간판을 세워두고 미래의 자전거를 고치는 법을 배울 밝은 눈과 작은 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간판을 본 사람들은 흥미로워했고 아이들을 데려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기꺼이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오후 자전거를 수리하던 중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수리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민이라고 합니다. 황 교수님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뛰어난 제자인 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혹시 그분이 맞으신가요? 김 씨 할아버지는 놀란 듯 남자를 바라보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맞습니다. 황 교수님 아들이 여기 오다니 정말 놀랍군요. 황민은 가게 안으로 들어와 도구와 자전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선생님이 최고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김씨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황 교수님은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황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이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렌치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저게? 맞네. 김씨 할아버지가 렌치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황 교수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지. 지난 60년간 나와 함께 해왔네. 황민은 렌치를 존경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공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술자와 그의 일을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네. 이 렌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의 기억이자 나의 일부이지. 그들은 황 교수님과 관련된 추억을 잠시 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황민은 제안을 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 공대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 역사에 대한 강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씨 할아버지는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나라고, 난 그저 낡은 자전거 수리공일 뿐인데. 황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한 자전거 수리공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역사 그 자체이십니다. 선생님은 이 산업이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해왔고, 그 과정을 직접 보셨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가겠네. 만약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네. 황민은 기뻐하며
김씨 할아버지와 악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을 정리해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황민이 떠난 후 김씨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낡은 렌치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렌치 위의 모든 흠집이 이야기이자 교훈이자 추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어나 가게 문으로 가 간판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수리 무료 강좌.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곧 있을 강연에서 자동차 산업 역사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열정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 김씨 할아버지는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차고에서 찍었던 사진들과 기념품들을 꺼내보면서 그 시절 생생했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강연날, 김씨 할아버지는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낡은 렌치를 들고 대학교 강단으로 향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학생들을 마주하자 약간 긴장되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황 교수님께 배우던 시절, 그리고 직업 속에서 느끼는 도전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차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었는지,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삶의 어떤 어려움에도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낡은 렌치를 들어 올리고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하자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생들은 그에게서 단순한 자전거 수리공이 아닌 스승이자 아버지이자 영감의 원천을 보았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학생들은 끊임없이 박수를 보냈고 많은 학생들이 그와 대화를 하고 렌치를 만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씨 할아버지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떤 나이,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자전거 수리 강좌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으며 나눠야 할 것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낡은 렌치를 들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열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김씨 할아버지와 낡은 렌치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수리공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끈기, 열정,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지식과 사랑을 전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위대한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되고 모든 사람은 들려줄 가치가 있는 이야기와 공유할 가치가 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